에이수스, 기가바이트, MSI와 함께 세계적인 메인보드 제조사로 유명하며 매우 실험적인 괴상한 메인보드를 만들어내며 연구소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으며 보급형 저가 브랜드로 시작해 지금도 가성비가 좋은 걸로 유명하고 국내에선 MSI를 제치고 메인보드 판매 순위 3위가 된 전적이 있었던 맞습니다. 오늘은 에즈락에 대해 알아봅시다. 에즈락의 역사는 2002년 5월 쉬스창에 의해 대만 타이베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에이수스의 창업자이기도 한 쉬스창이 굳이 멀쩡한 에이수스를 놔두고 에즈락을 설립한 이유는 ECS와 같은 보급형 메인보드 제조사들이 가성비를 내세워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보급형 저가 제품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브랜드를 세울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에이수스의 자회사로 설립된 에즈락은 설립 이유에 걸맞게 저렴한 제품들을 생산,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이수스가 모회사였다 보니 브랜드 이름이 많이 알려져 저가형 제품 시장 점유율을 3에서 40%나 장악할 정도로 많은 저가 메인보드를 판매했었죠. 단순히 저렴한 제품만 만든 건 아니고 온갖 실험적인 제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특히 2004년에서 2006년 사이에 온갖 기괴한 메인보드들을 쏟아내었고 그 후에도 실험 정신으로 무장한 보드들을 많이 출시하였습니다. LGA775 소켓과 소켓 478을 모두 지원하는 듀얼 소켓 메인보드, i865PE 칩셋에서 켄츠필드를 지원하는 메인보드, 클럭을 안정화시켜서 오버클럭을 쉽게 만드는 AOD 기능을 사용해 코어 부하를 성공시킨 메인보드 등이 그 예시죠. 이런 기괴한 메인보드들을 잔뜩 출시한 에즈락은 연구소라는 별명을 얻었고 메인보드는 변태보드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 두 별명을 합쳐 에즈락은 변태연구소라 불리기도 했죠. 심지어 에즈락 측에서도 자신들이 변태라는 걸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에즈락은 설립 초기 저가형 메인보드와 변태보드들만 출시했었습니다. 이런 가성비와 연구소 이미지를 통해 많은 주목을 받아 2007년에 TWSE를 통해 상장을 할 정도로 성장했죠. 이후 1년이 지난 2008년엔 에이수스에서 페가트론의 자회사로 개편되면서 고급형 메인보드도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더 좋은 부품들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메인보드 레이아웃도 상식적으로 변했는데 결과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괜찮은 성능을 내는 제품들이 출시되기 시작해 가성비 측면에서 호평받게 되었죠. 소켓 1155 시대부터 동 가격대 대비 타사를 넘어서는 제품을 출시하기도 했고 6시리즈 출시 시점에선 국내 시장에서 주류가 되는데 성공했습니다. 예전엔 스카이레이크와 카비레이크인 1151 소켓 위주의 메인보드를 주로 다뤘다면 라이젠 출시 이후부턴 인텔과 AMD 양 진영 모두에서 꽤 잘 나가고 있죠. 이렇게 에즈락은 높은 가성비로 괜찮은 메인보드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즈락 메인보드에 이런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램슬롯 인식장애로 많은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유독 AES 기한이 끝난 지 1에서 2년 내에 이런 문제를 겪는 사용자가 많았습니다. P67 페이탈리티 램슬롯 핀이 휘어서 AS를 받으러 갔다가 연속되는 램슬롯 문제로 재고를 다 털어먹은 사람도 있었고 하스웰 제품군은 유독 심해서 고질적인 멈춤, 재부팅, 부팅 불가 현상이 일어나는 비율이 상당했죠. 물론 저 문제가 일어나는 제품 대부분이 저가보드긴 했지만 하필 당시 에즈락은 저가형, 가성비 메인보드 판매량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기 때문에 중상위 제품군까지 싸잡혀 판매량이 하락하고 브랜드 이미지도 추락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3년에 출시된 970 프로3에선 옥타코어 CPU와의 조합으로 메인보드 사용 시 10% 비율로 프리징 및 블루스크린 현상이 발생하는 사건이 벌어져 국내 유통사에서 발매 한 달 만에 판매 중지 처분을 내리는 사태도 있었고 같은 연도에 Z87 익스트림4 메인보드에서 전원부 화재 증상이 일어난 적도 있었죠. 2018년엔 AB350M 프로4 메인보드가 가성비로 많이 팔렸지만 프리징과 재부팅 문제, CPU 페이지가 9개라고 홍보됐지만 실질적으로 3페이지밖에 안 된다는 것으로 밝혀져 유저들에게 많은 공분을 샀고 B460 프로4와 스틸 레전드 제품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CPU 0번 코어만 100% 풀로드 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2021년에는 MSI와 에이수스, ROG가 자사의 제품 디자인을 표절했다 주장했지만 셋 다 커스텀 수랭 메인보드라는 공통점만 있을 뿐 디자인 면에선 누가 봐도 닮지 않아 이전 세대에서 타사 메인보드 디자인을 모방해온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도 했었죠. 이런 다양한 삽질들로 인해 에즈락은 지금까지도 에자락이라 불릴 정도로 조롱받는 중이며 일부 유저들은 아직도 에즈락 보드는 거르고 본다라는 인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판 여론을 의식했는지 2018년부터는 메인보드 제조에 정성을 들이기 시작해 품질이 점점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합금 라인업인 AM5 보드의 모든 라인업에 DRMOS 전원부, 바이오스 플래시백을 적용하는 강수를 두면서 비슷한 가격대의 타사 제품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고 특히 B650M 보드는 7950X를 풀로드로 돌려도 버텨내는 강력한 안정성으로 품질이 개선되었음을 입증했죠. 저가형 라인업뿐만 아니라 메인스트림급 이상의 제품들도 품질 개선을 보여줬는데요.
2018년에 출시된 Z390 PG ITX는 전원부 개수는 작아도 부품 품질이 최상급이었으며 간라이크, 에이펙스와 거의 대등한 성능을 내는 엄청난 가성비를 보여준 전설적인 명작으로 취급받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2015년부터 플래그십 브랜드로 출시된 파이치 시리즈는 처음부터 품질과 안정성이 기존 제품에 비해 크게 향상된 채로 출시되었고 톱니바퀴 패턴을 강조한 특유의 디자인으로 호평받았습니다. 심지어 저 톱니바퀴 디자인은 2021년에 출시된 Z590, 690 보드부터는 아이오 실드 쪽의 톱니바퀴가 실제로 돌아가고 바이오스를 통해 회전 주기까지 제어가 가능해 많은 호평을 받았죠. 에즈락 메인보드는 서버용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출시된 에즈락 렉이라는 서버 브랜드는 일반인들이 접할 일이 많지 않고 홈서버, PC 기반 소형 서버용으로 많이 출시되다 보니 중대형 서버용으로 선호되는 것도 아니라 잘 알려진 편은 아니지만 작은 보드 크기에도 꼼꼼한 확장성과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고 내장 그래픽이 탑재되지 않은 CPU를 GPU 없이 사용 가능하며 외부에서 원격 관리가 가능하다 보니 적합한 보드를 찾다 보면 결국 에즈락으로 오게 된다는 말이 있을 만큼 소형 서버에 적합한 제품군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에즈락은 메인보드 외에도 다른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카드, 넷북, 미니 PC 등이 출시되었는데 워크스테이션이나 산업용 PC처럼 일반 소비자가 거의 쓰지 않는 제품을 제외하면 그래픽카드, 미니 PC가 현재까지도 출시되고 있죠. 이 중 미니 PC는 2016년부터 데스크 미니라는 이름으로 출시되고 있는데 모든 제품이 CPU와 램, SSD만 꽂으면 완성되는 베어본 제품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베어본 PC는 미니 PC 시장에서도 워낙 마이너한 제품이라 국내에선 잘 알려지지 않은 편이죠. 하지만 2019년 2월에 출시된 데스크 미니 A300 제품은 라이젠 APU를 지원하다 보니 프레임 방어가 잘 된다는 점, 플루이드 모션이 지원된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번들 쿨러의 발열 해소가 좋지 않고 소음이 크다는 문제가 있음에도 캐주얼 게임용 미니 PC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채굴 열풍으로 인해 그래픽카드 가격이 폭등한 것도 높은 판매량에 한몫했죠. 데스크 미니 제품은 전체적으로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고주파가 심하게 난다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긴 했지만 가장 최신 제품인 데스크 밋과 데스크 미니 맥스 제품 출시 때 고주파 이슈가 상당히 줄어든 상황입니다. 물론 저 두 제품이 출시된 2022년은 채굴 열풍도 끝나가다 보니 미니 PC 판매량도 다시 줄어들어 아직까지도 국내에선 정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픽카드 시장엔 2018년부터 진출했습니다. 그래픽카드의 경우 자체 제작은 아니고 체인텍 OEM 제품으로 출시되고 있는데 자체 제조가 아니다 보니 의외로 메인보드 때처럼 삽질을 하지 않고 준수한 품질과 디자인으로 서서히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메인 스트링급부터 최상위 라인업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을 다루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커스텀 수랭 전용 워터블럭 그래픽카드도 출시 중이죠. 아쉬운 점이라면 에즈락이 체인텍에서 라데온만 OEM으로 제작 중이라 그런지 인텔 아쿠아, AMD 라데온만 있고 가장 대중적인 엔비디아 그래픽카드가 없다는 점입니다. 엔비디아 황 회장님, 에이수스, 기가바이트, MSI 같은 회사들에게만 칩셋 주지 말고 에즈락에도 칩셋 공급해주세요. 여기까지 저희는 에즈락의 역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약 22년간 에즈락은 가성비 메인보드 시장에서 높은 입지를 차지하고 있으며 점점 메인보드 안정성도 나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온갖 실험적인 보드를 제조해 연구소라는 별명으로 시작해 다양한 별명을 수집해 다른 브랜드에 비해 매우 많은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 결과 현재는 대만에 본사를 두고 있고 유럽, 미국, 일본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90여 개 국가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가총액은 약 275억 대만 달러로 원화로 환산하면 약 1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메인보드 구매 시 나는 가성비 좋은 메인보드를 쓰고 싶다, 좀 개성적인 메인보드를 사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에즈락이 고려할 만한 선택지라고 보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